안녕하세요. 궁금한 배 이야기. 이번엔 국제해사기구 IMO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선박이나 해운 혹은 조선 관련 뉴스나 기사에서 IMO라는 용어가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근래 모든 산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라 할 수 있는 환경과 진흥화의 문제가 배하고 연결지어지면 어김없이 IMO가 언급되어 규제를 한다거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대체 IMO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면서 상식의 폭을 조금 넓혀보려 합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선박 운항과 관련된 안전 및 보안 확보, 해양환경 보호와 효율적인 해운 진흥에 필요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이며 국제연합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회에 소속된 15개 특별기구 중 12번째로 설립된 해양특별기구입니다. 1948년 IMO 설립을 위한 협약이 채택되어 1958년에 발효됨에 따라 1959년 국제해사자문기구 IMCO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나 자문이라는 단어가 구속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으로 1982년에 국제해사기구 IMO로 변경되었습니다. IMO의 사무국과 회의장이 있는 본부 건물은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에서 템즈강 건너 남서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IMO의 구성은 2022년 5월 현재 175개 회원국과 3개의 준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59년에 가입 신청하여 1962년에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IMO와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회의에 참관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 64개와 IMO의 승인을 거쳐 자문 역할을 부여받은 비정부 간 국제기구 8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IMO의 조직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고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총회, 40개의 이사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그리고 이사회 산하의 5개 위원회와 각 위원회를 보좌하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사회가 총회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설립 초기부터 해운 선진국들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국의 임기는 2년으로 재선이 가능하며 국제해상운송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A, B, C 세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고 주로 A그룹은 선주국, B그룹은 화주국, 그리고 C그룹은 지역대표국이라 합니다. 그런데 2021년 총회에서 회원국의 증가에 따라 이사국의 수를 40개국에서 52개국으로 늘리는 협약의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2025년 발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처음으로 C그룹 이사국에 진출하여 5회 연임하였고 2001년 A그룹 이사국에 처음 당선된 이래 2021년에도 연임에 성공하여 11회 연속 A그룹 이사국으로 활동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취임한 임기택 사무총장이 40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하여 2023년까지 IMO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국력의 신장과 함께 한국의 조선과 해운이 국제적인 리더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IMO는 1960년대부터 다자간 국제회의를 통해 30여 개의 국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중 핵심이 되는 3개의 협약은 솔라스, 마폴, STCW입니다. 해상인명안전에 대한 국제협약 솔라스는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설비 기준, 구조기준 등의 하드웨어 요건과 선박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요건들을 망라한 협약으로 1912년 타이타닉 사고 이후 1914년 채택되어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유지되다가 1974년에 새롭게 갱신하여 승인된 협약이 1980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마폴은 1973년에 채택되어 1978년 수정을 거쳐 1983년에 발효되었으며 유류, 유해액체, 포장유해물, 하수, 폐기물 및 대기오염 방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 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STCW는 인적과 실에 의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선원의 훈련과 자격에 대한 국제적 기준 설정의 필요에 따라 1978년에 채택되어 1984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세계의 핵심 협약에 더하여 안전과 보안 분야의 충돌방지 조약과 만재을수선 조약을 포함하여 10개, 해양오염방지 분야의 선박평형수 관리협약과 선박재활용협약 등 7개, 그리고 민사책임 및 보상 부문 8개와
기타 세계의 협약 등 모두 31개의 국제협약이 체결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협약들은 채택과 발효뿐만 아니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복잡한 절차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세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별도의 코드로 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은 전 세계 바다를 국경 없이 돌아다니기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규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이었고, 안전 및 환경, 그리고 선원 관리와 관련한 국제 규정들이 IMO의 여러 협약을 통하여 마련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아본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련된 규정들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박의 건조나 운항 시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IMO의 협약은 협약 적용의 확인 책임이 당사국 정부에 있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선박의 건조 및 정기적인 검사 시의 확인 책임은 선박이 등록된 국가인 플래그 스테이트에 있으며, 통상적인 운항 시에는 선박이 기항하는 항구를 관장하는 국가인 포트 스테이트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선적국 혹은 기국이라고 불리는 플래그 스테이트는 선주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편의 치적 제도라고 하는데, 선주가 여러 가지 혜택을 견주어 보고 유리한 나라에 배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해를 항행하는 배는 배가 등록된 국가의 깃발을 선미에 달게 되어 있어 그 깃발로 배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적국을 기국 또는 플래그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 수리 및 검사하는 배를 선적국의 공무원이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할 여력이 안 되므로 이미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선급사에 그 확인을 위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박의 건조나 정기적인 검사뿐만 아니라 운항 중에도 수시로 국제협약의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 역할은 선박이 기항하는 항만이 속해 있는 국가가 담당하며 이를 항만국이라 하고, 이러한 확인 활동인 항만국 통제 검사는 항만당국의 공무원이 수행합니다. 이렇게 국제협약은 성급을 활용하는 플래그 스테이트와 기항국 항만 공무원이 직접 검사하는 포트 스테이트에 의해 준수 여부가 확인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IMO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